자, 뭐 간단하게 수투라는 과목의 특징이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내가 전에 방학 특강 할 때 진원이 나랑 했었지. 그치? 그때 내가 했던 얘기일 거야. 수투라는 과목은 첫 부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진짜 뒷부분 아예 못 따라와요. 해봐서 알 거야. 그 겨울방학 때 나랑 수투 했던 사람들 내가 계속해서 하는 잔소리가 첫 부분 앞에 거 숙제에 밀리지 말고 계속 해라였고 안 해온 사람들 결국 힘들어. 잠깐만, 책 얼른 뜯어라. 책 뜯느라 다들 정신이 없네. 이미 수능의 판도는 이미 바뀐 지 오래됐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뭐 얘기하다 말았지? 잠깐만, 석준이한테 카톡 좀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미 한 4년 전 수능에서 정답률이 2% 3% 되던 수능이던 시절이 끝났고요. 요즘은 그래도 킬러 문제라고 해봐야 정답률 그래도 5% 훨씬 넘어가. 10%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비중이 좀 더 이제 정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대신에 준필력급 문제가 늘어날 겁니다. 알았죠? 근데 뭐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원래 뭐 외부에 대한 내용이 그닥 많지는 않았으니까 맞죠? 결국 너네가 이제 짜집어 가지고 만드는 문제인 거지. 뭐 교과서 외적인 부분이 이미 나온 적은 교과서 외적인 부분이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수학은. 가우스 교육과정 없다 그래서 못 내나? 아니요. 가우스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잖아. 이미 다 학생들이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뭐 됐죠? 자, 그래서 수투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자세하게 좀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고요. 함수의 극한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지금 지수랑 석탄이밖에 없나? 자, 갑시다. 함수의 극한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요. 우리는 여태까지 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단 말이야.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 등등. 그치? 그런데 이제 함수의 극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이거는 안 써도 돼, 노란 거. 상태를 계산합니다라는 얘기로 내가 항상 출발을 해줘.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너네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 여태까지 F3 할 때 3을 넣으면 됐었지. 그치? F3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3을 대입하면 됐단 말이야. 그냥 대입하면 되던 녀석들이 이제는 대입을 한다 그래서 값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오케이? 그런 녀석들이 등장하고 다가간다. 3을 대입하세요. 3입니다가 아니라 3을 향해 다가간다. 이런 녀석들이 벌써 뭐 어떤 느낌인지 너희들이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서도 기억나나 모르겠다. 수투. 그리고 진아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쨌든 좀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우리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가 보통 마플 시너지로 방학 수업을 진행할 때는 지금 뭐 방학 전 수업부터 해서 방학 때까지 수업 진행할 때는 보통 한 권을 끝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원래 계획은 함수의 극한부터 이제 요거 끝까지를 요거 홀수 문항만 끝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면 짝수 문항 진행하고 약간 이게 목적이었는데 지금도 그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미분 정도까지 가면 많이 간다라는 느낌? 또는 미분의 첫 시작 정도까지 가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물론 그게 생각보다 잘 따라와서 빨리 끝낼 수도 있어. 수투를 다 끝내는 것까지 이제 최대. 알았죠? 자, 그리고요. 이 얘기 하나 해야 된다. 이제 수투라는 과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이게 안 되면 너희들한테 아마 좀 많이 뭐라 할 거예요. 뭐냐면 수투라는 과목을 크게 보면은 4가지 파트로 갈라집니다.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으로 흘러가요. 여기서 너네들이 요게 극한을 해야만 연속이 되고 연속을 해야만 미분이 가능해지고 미분을 할 수 있어야만 적분이 가능해져. 수원 같은 거 최근에 했던 거니까 수원이랑 비교를 하자면 수원은 지수와 로그를 먼저 배워요. 그쵸? 이거 연산 정도 그냥 기본 공식 정도만 하면은 사실 지수 함수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도 있고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연산 완전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끊어집니다. 바로 어디로 가요? 로그 함수로 가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에 있다를 제외하고는 사실 로그 함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그래프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웠던 기초 연산 공식들만 알고 있으면 사실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대로 따로 배울 수 있어. 물론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 때문에 활용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하려면은 지수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러고 나면 삼각함수로 갑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전혀 듣지 않은 사람들도 삼각함수를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삼각함수 안에서도 그래프가 있고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요. 보통 방부등식보다는 그래프로 많이 가니까 그래프 얘기만 할게. 여기에서 이제 삼각함수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 쪽은 넘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갑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은 사인, 코사인의 범위가 갑자기 함수의 범위에서 쭉 줄어들어서 중등처럼 예각이나 둔각의 범위로만 넘어가요. 완전 기초, 생지초 공식만 몇 개 알고 있으면 이거 푸는데 또 함수는 아무 지장이 없어. 오케이? 그러고 나면 또 끊어져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뭐야? 수열입니다.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냥 일부 활용 문제일 뿐. 즉, 등차 등비를 듣는 데 있어서 전혀 앞에 게 연관성이 없단 말이야. 몇몇 유형들만 제외하면은. 그치?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등차를 모른다 그래서 등비를 못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공식이 몇 가지 쓰이는, 즉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새로운 표현만 나올 뿐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시그마 자체적인 공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다 단원들이 뚝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할 거야. 앞에 게 안 돼 있더라도 숙제를 지난번 숙제를 못 하더라도 이번 숙제에 매진을 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수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극한이 안 되면요, 연속 아예 풀지를 못합니다. 연속을 모르고 극한을 모르잖아. 미분 자체를 못해요. 물론 미분에서 앞쪽 한 두 개 파트 정도는 극한과 연속이 필요하고 뒤에 두 개 정도는 미분 자체의 연산들이 들어오기는 해. 오케이? 근데 아예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 이해됐음? 그리고 나서 미분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적분을 연산을 하지 못해요. 왜? 적분 공식 자체가 미분 공식을 거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미분 공식을 알고 있으면 적분 공식은 자동으로 외워지고 거꾸로 미분 공식을 모르면 적분 공식 아예 접근조차 못합니다. 적분을 하다 보면 미분이 정리되기는 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진원이한테 방학 때 제일 지랄하고 지랄했던 게 뭐야? 너 숙제 밀렸었잖아. 그래가지고 앞에 극한이 안 되다 보니까 뒤에 걸 하나도 못해요. 근데 그제서야 뭔가 따라오려고 한다? 앞에 숙제를 안 하면요, 뒤에 숙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수투는요, 지금부터 제대로 안 하면은 뒤에 건 아예 손도 못 댄다는 얘기야. 내가 자 이제부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 내신 대비 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앞에 게 안 돼 있잖아. 그냥 그 뒷수업들을 듣는 2주,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은 그냥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밀린 거 없도록 제발 따라오라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원래 속도보다 훨씬 늦춰가지고 너희들이 밀린 거 혹시나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좀 천천히 진행하려는 것도 있어요. 알았음? 밀리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음 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서 내가 진행하려는 속도, 그 정도 속도를 했을 때 공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 이제 주말반 같은 친구들은 교재 한 권을 더 삽니다.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있잖아.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수업용 교재를 마플 시너지를 한다?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센이라던가 자이스토리 같은 거, 또는 걔네들은 잘 하니까 일품 같은 좀 고난도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내가 항상 뭐라 하는 것들 중에 하나, 뭐? 네가 과연 이번 시험 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니? 저 정말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또 떨어졌어요. 또는 안 올랐어요. 점수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등수는 그대로예요. 또는 등수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정말 열심히 생각했다라고,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보다 성적 높은 애들은 너네보다 푸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케이? 따라잡으려면 있잖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수업하는 방식을 왜 내가 조금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수업을 하려고 하냐면, 그냥 똑같이 유형별 학습을
진행하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 저 유형은 저렇게 풀어야 돼. 약간 외우듯이 들어가잖아. 그럼 너희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약간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이 따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당장 점수가 조금씩은 오를 수 있어. 하지만 결국 등수는 오르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원리 원칙 위주로 공부해요. 왜? 한 번만 딱 깨우치고 나면은 그 뒤에 너희들이 계속 해석해 나가는 거 가능하거든.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방식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뭔 말 알? 뭐, 그 말은 모르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수업해도 되겠죠? 그래서 함수극한은 너희들이 제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석준이 오늘 못 오네. 아, 아프구나. 자, 갑시다. 아무튼 그래서 함수의 극한부터 갈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보면은 시작이 총 세 가지로 흘러갑니다. 뭐냐면 x라는 값이 있어. f 안에 집어넣는 x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x고 다른 말로는 정의역이라고 부를게요. 알았죠? 정의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정의역은 하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겠지. 그냥 예를 들어서 정의역에 3이 있다. 그럼 3 넣어주면 f3.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3을 넣어가지고 뭐 18입니다 하고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 x가 그냥 딱 3이니까 3을 대입하고 끝이 아니라 뭐 한다? 뭔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때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x가 어딜 향해 다가간다? 인피니트, 마이너스 인피니트, 그 다음에 어떤 a.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갈라져요. 첫 번째 녀석은 뭐야?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무한대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히 커져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고요. 여기 있는 이 무한대도 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 말은 뭐야? 어딜 향해 다가간다?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처럼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뭐다? 양수값을 의미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냥 상수로 가는 거니까 조금 이따 따로 별개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분의 1 x가 무한히 커진다. 우리가 쓰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숫자이라는 지수는 처음 보지. 뭐 문제집을 보면서 한 번씩 쳐다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자, 리미트 말 그대로 뭐 제대로 써줄게. 다시 너무 필기체로 썼지. 리미트 lim 리미트 극한을 구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그 밑에는요. 정의역의 원소 x가 어딜 향해 다가가는지를 항상 말을 해줘요. 생략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다가는 리미트랑 똑같은 글씨로 나는 이제 조금 더 크게 쓰는데 아래로 좀 더 내려오게 쓰는데 리미트랑 똑같은 글씨로 x분의 1 뭐 어느 하나의 함수를 보여줘요. 즉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에 얼마를 향해 다가가는지를 구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함수의 극한, 극한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의 의미고요. 그때 첫 번째로 너희들한테 구하는 방식은요. 바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요. 자, 지수야. x분의 1,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겨? 대충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려볼래? 네, x분의 1이요.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죠. 또 저쪽에도 있잖아. 그렇지, 그거죠.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겨요? 요렇게 맞죠? 요거 하나가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다. 맞니? 자, 정의역에 뭐 예를 들어서 3을 넣어주면 3분의 1 나오고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3을 넣는다 그랬니? 예를 들어서 3분의 1 넣어주면 3 같은 거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 같은 거 넣어주면은 5분의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리함수다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뭐 하겠대? x를 어디로 보내보겠대? 무한히 커지도록 만들어 보겠대. 자, 그러면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유리함수는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이 바로 뭐예요? x축을 향해 계속 하나씩 다가가지. x축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납니다. 자,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될까? 점점 커져가는 동안에 0이 돼? 안 돼? 0이라는 값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분자가 0도 아니고. 하지만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요 놈의 극한값이 뭐다?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뭐?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 0이다 아니다? 실제 0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았죠?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x제곱에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도 있다 치자. 이것도 어때?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음 없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맞죠? 간단히 그려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어떻게 생겨? 0과 2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이차함수예요. 요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자, 가보자. 진아나, x를 무한히 크게 만들어봐. x가 점점 커져간 동안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미친놈아. x가 점점 커져간 동안 y좌표는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세요. 제발 내 말에서 뉘앙스를 가지고 좀 대답하지 말고요. 위에 거에서 힌트 얻어서 대답하지 말고 제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세요. 오케이? 함수극한 제대로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지. 오늘 하루 때문에 이번 계약하기 직전까지 한 2달, 1달 정도 되는 시간 너무 무용지물이야. 허투루 시간 보내게 된다고. 오늘 하루 깨지면. 알았어? 그래서 뭐야? x가 무한히 커져가는 동안에 y도 어떻게 돼요? 점점 크기가 커져가고 있지. 물론 2차다 보니까 x가 증가하는 폭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나중에는. 맞죠? 오케이? 어쨌든 증가하고 있죠. 어딜 향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석찬아?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어? 하나의 값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계속 커져가는데?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석찬아? 그렇지. 무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는 하나의 값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쓰자. 파란색으로 쓰자.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의 의미는 뭐다? 하나의 상속값이다 아니다? 상속값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말과 글씨를 동시에 못하겠냐? 커져가는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때 잘 봐. 지금처럼 하나의 얘는 값이죠. 0이라는 수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확하게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태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는 상수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 자, 지금 너네가 수학하 유리함수 까먹은 사람들 많을 테니까 내가 그냥 힌트를 주고 나서 그래프까지 내가 그릴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냐면 x-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자,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키워드 하나 던지고 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식 반드시 공부하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지금도 보여는 줄 거야. 자, 가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다? 점근선이라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요. x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의 점근선이고요. x의 개수 비를 보면 어때요? 1분의 2, 2죠? 그게 바로 y는 2라는 점근선입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x에다가 아무런 좌표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x에 뭘 넣을까요? 0 넣어볼게요. 그럼 뭐야? 0 빼기 1분의 0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다, 그치?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맞음? 그럼 이 빨간색과 파란색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트로 그려져야 되니까 뭐야?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디로 보내보자, x를? 무한대로 크게 보내보자. x값을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자, 잠깐만 좀 그림 덮어서 그릴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한 번 점근선 위에 존재하면 점근선과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x좌표가 점점 커져가는 동안에 y좌표는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 미세하게지만 내려가고는 있겠지. 하지만 2까지 간다 안 간다? 2를 만나진 못해. 더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겠어 진원아? 2를 향해 다가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2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얼마예요? 2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무엇이다? 2다, 0이다처럼 상수값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 또는 다른 말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렴은 좀 이따 얘기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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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그래프는 좀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극한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음? 자, 지금 내가 전부 다 모든 함수들을 어떻게 확인을 했어? 극한값을 구할 때 또는 극한을 구할 때. 그래프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냐면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극한값을 구해보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3개의 파트 중에 딱 하나만 계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알았죠? 자, 문제는 아직까지 안 풉니다. 그럼 두 번째, x는 a로 다가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 하나 약속해야 될 게, 잘 봐. 아까는 정의역이란 x가, 정의역의 원소 x가 무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때? 항상 무한대로 커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작은 값에서 점점 커져가기만 하지. 커져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니까 무한대는. 근데 a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a가 여기 있어. 자, 수직선상에 내가 어느 하나의 x 값이야? 내가 a를 향해 다가간대. 그러면 내가 a보다 클 수도 있지만 a가 작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내가 a를 향해 다가간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점점 다가갈 수도 있고. 맞죠? 또 여기서 a를 향해 다가갈 수도 있겠지. 뭔 말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호를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어느 하나의 함수 fx가 있다. 그 녀석의 극한을 구하시오 또는 극한을 조사하시오 혹은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쳤을 때 너희들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한히 커져가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a를 향해 다가가려면 어디서 갈 수도 있고 a보다 작은 값에서 큰 값을 향해 갈 수도 있고 큰 값에서 내가 방금 말 잘못한 것 같은데 큰 값에서 a보다 큰 상태에서 a를 향해 작아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두 가지의 극한을 모두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a를 향해 가는 극한을 구하는 방법. 오케이? 그때 기호로는 그래서 x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a를 향해. 그리고 여기도 a를 향해 다가갑니다 라는 건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여기다 기호를 살짝 바꿔서 쓸 건데요. 기억나나? 자, 여기서 잠깐만 기초 상식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 얘들아, 서풍이 뭐야? 서풍이. 그렇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은 뭐야?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가지고 서풍, 동풍, 뭐 북풍 이렇게 부르지. 극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얘는 A보다 작은 곳에서 커지고 있는 거야? 큰 곳에서 작아지고 있는 거야? 빨간 거는. 작은 곳에서 A를 향해 커져가고 있죠. 커져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작은 값입니다야. 그래서 A보다 조금 작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그러면 더 큰 상황일 땐 뒤에 뭐 붙이면 되겠어? 플러스를 붙이면 되겠죠. 이 기호가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썼어. A를 향해 다가가는 좌극한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제로라고 썼어. 우극한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0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짜 숫자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0을 향해 가는 즉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의미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현재 뭐다? 현재 지금 x는 a보다 아주 조금 작은 값이에요.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x는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주 조금 큰 곳에 위치해요. 근데 요즘 그 0이라는 녀석 있잖아. 0이라는 녀석 이름이 옛날에 무한소라고 불렀거든.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의미로 무한소라고 불렀고, 인피니트라는 기호는 요즘도 무한대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 이 무한소라는 명칭 자체가 좀 사라졌어. 안 쓰고 있어. 그러면서 얘를 떼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AX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A보다 조금 작은 값. 즉 A보다 작은 곳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얘는 A보다 조금 큰데 작아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고, 작다 보니까 수직선상에 늘어났을 때 왼쪽에 있니 오른쪽에 있니? A보다 작은 놈들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출발하는 위치, 현재의 위치 왼쪽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음. 그러면 파란색 놈의 이름이 뭐겠어? 우극한이 되겠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아까 여기서는 어느 하나의 상수값으로 읽어줄 수 있을 때 그 값을 극한값이라 부르고, 이거를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간다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하겠지. 맞죠? 근데 이번에는 A를 향해 다가가세요라고 하면은 뭐 해야 돼? 왼쪽 놈이랑 오른쪽 놈을 다 봐야 되잖아. 다시 한번 쓸게요. 리미트, 이건 좀 파란 건 치울게 이제.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함수 fx의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뭘 확인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a 마이너스 좌극한과 등분을 떼죠.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확인해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갑니다. 플러스 큰 값에서. 그래서 fx 라는 함수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맞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 부드러운 곡선이지만 fx가 다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끊어지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지. 맞죠? 그러면 잘 봐.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자, 얘가 a야. 여기의 값이 3이고 여기의 값이 1이라고 해보자. 지수야. 자,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어디 갔어?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값을 불러보세요.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값을 불러보라고. 얼마예요? 그렇지, 3이죠. 맞죠? 왜 웃고 있어? 진환이,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플러스 우극한을 구해봐. 함수 fx에 대해서. 얼마예요? 1. 그렇죠.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y좌표,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의 y좌표를 읽어주는 그게 바로 좌극한 우극한이야.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하지만 좌극한 구해봐. 우극한 구해봐. 둘이 같죠?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좌극한이, 우극한이 같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자, 봐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f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때 같아진다면 얘는 뭐라고 한다? 함수 fx에 대하여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의 극한값이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외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외 나머지는 왜 내가 그 외 나머지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같은 값일 수도 있지. 다른 값일 수도 있지. 이거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좌극한은 존재하죠. 우극한도 존재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 같아지면 A를 향해 가는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지. 좌극한 다르잖아, 우극한이랑.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거든.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함수도 있어. 좌극한 구해봐. 뭐야? a가 어디 있는데? x좌표 아니야? 내가 아까 분명히 y좌표를 그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a냐? a를 향해 다가가는 극한값 다 a게 미친놈아?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서야, 어떻게 되고 있어? 어디로? 어떻게 커지고 있어? 민서야. 자, 이것도 커져가는 거야. 1을 향해 커져가고 있잖아. 여기는 어딜 향해 커져가고 있어? 무한대로 커져갑니다. 그거죠. 자, 우극한 구해보자. 어떻게 되고 있어? 민서 한 번만 더. 무한히 커져갑니다. 좌극한 뭐예요? 무한대예요. 우극한 뭐예요? 무한대예요. 그럼 극한은 존재하니 안 하니? 같다 그래서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아까 여기서부터 했던 얘기. 무한대로 가는 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무한대는 하나의 상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외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는 뭐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느 하나의 상수로 간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지만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해서 두 개의 값이 하나의 상수값으로 같은 값을 향해 간다면 극한값 존재, 그 외 나머지는 극한값 안 존재. 알았음? 존재하지 않음. 알았죠?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어보자.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좀 알겠냐?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요. 4번 문제와 10번, 우리 홀수번 숙제로 갈 거거든. 3번과 9번으로 가보자. 3번 문제와 9번 문제로 갑시다. 갑시다, 3번. 자, 첫 번째 녀석 리미트. 어떤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다가간다?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간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뒤에 뭐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어디에서 다가가는? 왼쪽에서 다가갑니다. 그때 이 y좌표를 읽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2. 얘는 그래서 2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리미트도 마찬가지. x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우극한. 그렇지. 플러스 현재 1보다 조금 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곳에 있다 보니까 1을 향해 다가갈 때는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고 그때 이 누구 좌표를 읽어주세요? y좌표. 얼마예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극한 되게 쉽죠?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급하게 수업을 하고 좀 빠르게 수업을 하면 너희들이 어버버버 하고 있겠지만.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갑니다. 어디에서요? 마이너스 왼쪽에서.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걸 바라봅니다. 자, 석찬아 얼마를 향해 가고 있어? 그렇지. y좌표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1. 두 번째 x가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어요? 플러스 현재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여기에서 요걸 바라보는 거지. 얼마를 향해 가고 있어, 민서야? 마이너스. 그렇지. y좌표를 읽어줍니다. 마이너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도 알아야 된다.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알았죠?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잘 봐. 잘 봐. 함수 fx를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 오케이? 이걸로 바꿨다 치자. 얘 무시하고. 자, x가 1을 향해 갑니다. 플러스에서요. 리미트 fx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봅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서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랬지. 여기서의 마이너스 1은 지금도 이미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왜? 내가 이걸 강조한다? 합성함수의 그래프에서 그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현재 마이너스 1이 아니지만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구 보자? 요거 보자, 요거. f에다 뭐 했어? 이번에는 0을 그냥 대입했죠. 자, 그럼 보자. 0일 때를 보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얼마예요? 2죠.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 플러스 우극한을 바라보세요. 얼마예요? 1입니다. f빵을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2예요. 자, 얘의 이름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의 이름을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야. 얘의 이름은 함수값입니다. 알았죠? 세 개 구분하세요. 이게 언제? 연속에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걸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음?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F빵이잖아. F빵이니까 그냥 0을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세요지 0을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X값은 그냥 0일 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디를 봐? 점을 보세요. 점을. 알았음? 그래서 답은 뭐야? 2냐? 2네. 5번.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뭐 했어? 극한값을 구해만 봤지. 맞죠? 그럼 이제는 뭐해서 극한값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걸 위해서 여기서 문제 하나만 딱 보고 가자. 어디 있을까? 그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냐? 점이 검은색이랑 흰색이잖아요. 동그란 게 있고 점이 있고 네. 근데 시작하는 건 색깔이랑 관련 없어요. 어디서 응? 시작하는지.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어져 있잖아요. 점끼리. 점끼리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뭔 말? 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 뭔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 뭐라 써야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 놈은 현재의 위치가 1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딜 봐야 돼? 얘를 보는 게 맞겠지.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는 뭐야? 이 값이 비어있다는 얘기 아니야? 채워진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1 플러스 요 의미도 뭐야? 현재 1이야? 아니요. 1보다 큰 놈이에요. 근데 1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야? 얘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은 그냥 x가 1인 겁니다. 1. 1보다 큰 것도 아니고 1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1. 1일 때의 값은 뭘 봐야 돼? 얘 아니에요. 점 여기가 채워진 거 이놈의 현재 있는 거잖아. y좌표는 1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 그러니까 2. 뭐가 질문이야 그러면 너는? 출발하는 거랑 시작하는 게 색깔이 정해져 있는지.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구멍이 그러니까 검은 색깔에서 출발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데서 멈춘 그러니까 그게 목표인지. 이놈 얘기하는 거야. 이놈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거랑 이건 다르다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에요 말고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네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미친 지금 안 해? 설명을 좀 못하겠어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아씨 내가 뭐 원하는 걸 찾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어디 갔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내가 왜 2번을 풀어보려고 했을까? 우리 뒤에서 풀었던 문제랑 2번의 차이가 뭐야? A를 향해 다가가는데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A를 구하라고 하면은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왼쪽 거 오른쪽 걸 다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면은 A를 향해 가는 이게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아니야. A를 그냥 A를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맞냐고?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그러면은 진원아 3번부터 생각을 할 때는 x가 어딜 향해 가? 1을 향해 간대. 1을 향해 가는 거를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여러분 두 개를 다 보라니까요. 어? 두 개를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1을 향해 간다의 정의는 응? 1을 향해 왼쪽에서 가는 놈과 1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는 놈을 다 확인하라는 얘기야. 자, 진원아 정확한 구해봐. 얼마야? 우극한 구해봐. 얼마야? 둘이 같아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서 내가 A 맞다? 내가 맞다라고 쓴 적 있어? 똑바로 안 읽어? 내 말 안 들어? 뭐라 써놨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밑에는 내가 아니다라고 읽었어? 아니 내 말을 좀 들어. 눈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말을 좀 들으라고 했잖아 내가. 내가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이라 그랬지. 왜 5초 전에 10초 전에 쓴 말하는 걸 왜 자꾸 까먹니? 아니 지금 용어 설명이잖아요. 용어 설명. 다시 한번. 둘이 같아달라. 정확한 극한 찾아봤는데 같으면 뭐라 그랬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다? 한번 참여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 다시 풀어봐.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알았어? 얘들아, 눈치를 보지 말고요. 물론 내가 방금 설명한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좀 언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와 있는 게 학원이야. 민원아, 민서야. 알겠어? 내가 말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거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려. 응? 좀 혼나더라도 얘들아 좀 혼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질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답해하거나 좀 언성을 높일 수 있어. 계속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물어보면 당연히 화는 낼 수 있지. 그치? 근데 그거보다 나쁜 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나를 속이는 거야. 그게 제일 나빠. 알겠어? 모르면 눈치를 보지 말고 물어보세요. 알았음? 4번이 틀린 이유 뭐야? 자, 4번.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래? x를 어디로 보내래? 왼쪽에서 보내래? 오른쪽에서 보내래?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둘 다 확인을 한다. 맞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왼쪽 값과 좌극한 값과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우극한 값을 둘 다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자, 빨간 거 읽어보자. 얼마예요? 1이요. 우극한 어디 뭐예요? 0이요. 자, 여기서 너네가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왼쪽에서 다가간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보지 마. 이걸 다 보지 마. 실제로는 요만큼만 보는 거야. 그냥 바로 왼쪽만 보면 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라고 나는 일부러 길게 그어줘. 실제로는 마이너스 1 주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요만큼.
이 마이너스 1 향해서 거의 근접했고 마이너스 1 바로 오른쪽에 있고 거기서 지금 얼마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 근처에 와 있는지를 보란 얘기야. 알았죠? 민서 알겠어? 자, 그러면 둘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극한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서 는 얼마다? 없다라고 써주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5번 갈까? 민서? 자, 간다. 5번.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래요? 마이너스 2로 보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커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너는 뭐 확인해야 된다? 두 개다.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서 현재 어디에 있다? 왼쪽 작은 값에 서 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 큰 곳에서 fx. 자, 됐죠? 자, 빨간 거 얼마예요? 0이요. 파란 거 얼마예요? 0이요. 그 둘이 같아 달라? 같으면 5번 참여 것이야? 참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들 나오겠어? 그래프를 너희들한테 그리세요 문제도 있고 또는 그래프를 제공하는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합성함수. 그것 좀 이따 이제 확인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봐봐요. 자, 얘들아. 잘 봐. 1을 기준으로 아까처럼 그래프를 쪼개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달라지는 함수들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대. 근데 아까처럼 그래프에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식으로 준다고 쳐봐. 얘는 자, 얘 얼마야? 응? 크게 얘기해. 마이너스 1. 자, 민서야. 얘는 얼마야? 그렇지. 자, 방금 봐봐. 지금 이 범위 x가 1보다 작지? 1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좌극한을 구하라고 할 때 얘를 읽어야 되잖아. 원래 x 플러스를 어떻게 생겨?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그 중에서 얘 없애고 얘만 비워놓은 것 뿐이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어떻게 하면 돼, 진원아? 왜 2야? 왜 2냐고. 아니, 왜 2냐고. 값을 네가 너도 읽어봐. 2잖아. 왜 2야? 여기다 뭐 했어? 왜 대입해도 돼? 1보다 작은 범위인데. 1을 돼, 안 돼? 그렇지. 자, 원래 함수는 다 항함수고 이 범위를 무시하고 보면 원래 쓱 지나가는 함수입니다. 좌악한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여기 채워져 있는 이 부분 지금은 비워버렸지만 그 값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 볼게요. 3을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라고 하지. 얘 3을 향해 가는 극한값 찾아봐. 얼마야, 지수야? 얼마요? 12-k 맞습니다. 얘 극한값 얼마예요? 진원아? 마이너스 6 플러스 k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3을 넣어서 구했지만 내가 구한 이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뭐야? 3 마이너스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극한을 구하지만 대입해서 구했습니다. 알았음?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x가 3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구한 거야. fx에 대해서. 알았음?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해보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뭐 하면 돼? 민서야? 그렇지. k값 구할 수 있겠죠? 됐죠? k는 얼마? 9 나올 겁니다. 9. 4번. 알았음? 그래서 극한값을 식으로 계산을 할 때 뭐 하면 된다? 대입하듯이 구해주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됐죠? 자, 몇 번 푼 거야? 지금 16번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20번, 21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음?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자. 자, 유형 3번으로 갈 건데 있잖아. 유형 3번을 하기 전에 먼저 그거 하나 가도록 하자. 자, 갈게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 뭐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갑니다.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어요. fx의 극한이 뭐예요? 알파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a로 갈 때 gx의 극한이 뭐예요? 베타입니다. 자, 알파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 fx는 x는 a를 향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때 첫 번째, 1번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두 함수를 더한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할 때 뭐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 함수를 따로따로 뜯어서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요. 얘 뭐예요? 알파죠. 얘 뭐예요? 베타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마찬가지로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곱한 함수. 세 번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나눈 함수. 그 다음 원래는 이게 더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로 쓸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함수에다가 몇 배? 상수 k배를 합니다. 자, 각각의 극한값은 뭐예요?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고요. 얘는요. 알파 나누기 베타고요. 얘는요. k 곱하기 알파입니다. 알았죠? 요거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 바로 뭐냐면 요 녀석 뭐 아닐 때? 베타가 0이 아닐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 녀석에 대한 녀석이 지금 유형 3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존재하냐면 유형 저기 10번, 9번 유형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오케이? 거기에 있는 내용 내가 미리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분수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모도 0이 아니지. 그래서 gx가 0이 아닐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음?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저 뒤에서 따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유형 3번으로 가보면 지금 봐봐. 보여드려봐. 자, 이 녀석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녀석입니다. 저 녀석에 대한 건 유형 9번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자세히 나오거든. x가 1을 향해 갈 때 fx와 gx를 더한 함수에 대해서 뭐 하래요? 극한값 찾아보래요. fx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gx의 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식으로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gx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됐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뭘로 바라보세요? 각각을 따로따로 바라보세요. 1을 향해 갈 때 극한값 뭐예요? 0이죠. 1을 향해 갈 때 gx의 극한값 뭐예요? 어머? 마이너스 2와 2 따로따로인데요. gx의 1을 향해 갈 때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케이? 그럴 때 뭐 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 그래서 지금 일단 기억도 바라봐. 기억도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냐면 지금 얘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얘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돼요 라고 했지. 얘도 지금 흰색은 내가 안 썼지만 이거 결국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로 따로따로 구한 거거든. 그렇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다 얘들아? 뜯을 수 있는 조건이야. fx 뭐 할 때? 극한값 존재할 때. gx 뭐 할 때? 극한값 존재할 때. 존재한다면 뜯어도 된다 그랬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fx.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1을 해갈 때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gx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뜯으면 돼? 안 돼? 뜯으면 안 된다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얘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안 존재하고 끝? 아니요. 뜯지 않은 상태에서 뜯지 않은 상태에서 좌악한 우악한을 따로따로 구하러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의 극한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얘의 극한은 존재해요 안 해요? 이젠 존재하죠. 왜? 좌악한이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2 존재하잖아. 존재해요. 좌악한 우악한 뜯었으니까 이젠 존재해요.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뜯으면 돼. 응? 자, 다시 한번. 1을 해가는 fx의 좌악한 얼마예요? 0.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젠 뜯는 거는 생략해도 되겠지? 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얘 존재해요 안 해요? 민서야? 해요. 자, 민서 계속 fx에 1을 행할 때 우극한 얼마예요?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 왜 마이너스를 썼냐 내가?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1을 행하는 우극한 얼마예요? 그렇지. 요즘 얼마야? 같아 달라. 그러면 얘는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한다가 되는 거야.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니은 디귿 당신들이 풀어봐요. 자, 봅시다. 니은부터 볼까요? fx만 보면은 어때? 좌악한 우극한 존재해요 안 해요? 아, 존재해요 안 해요? 좌악한 우극한 같아요 달라요? fx만 보면 같아요. 얼마? 0, 0. 그럼 제곱하더라도 0, 0 존재하죠. gx를 바라보자. gx만 바라보면 좌악한 마이너스 2, 우극한 플러스 2. 근데 제곱을 하잖아. 좌악한 뭐겠어? 우극한도? 같아요 안 해요? 그럼 존재하죠. 그럼 이 녀석 극한각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존재해요. 0 더하기 4, 0 더하기 4. 알았음? 알았음? 자, 디귿으로 갑니다. fx의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1을 행할 때 존재해요. gx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너희들이 착각하는 거.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과 안 하는 놈을 곱했어.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한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자, 하나라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외우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겠니? 그치? 우리가 내가 외우라고 써준 건 뭐야? 존재하고 존재하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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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디귿을 보자마자 땡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내 질문을 다시 한번. fx 극한값 존재, gx 극한값 안 존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금처럼 뜯으면 안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뜯지 않은 상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얘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안 해요? 뜯으면 되지. fx 극한값 얼마야? 우극한 얼마야? gx의 좌극한 얼마야? 곱하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얘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얘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따로 뜯어도 되겠지? 뜯어서 fx 우극한 얼마예요?
gx 우크는 얼마예요? 곱해주면 얼마예요? 같아야 달라요. 그럼 존재해야 하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다음 그래서 니은 디귿일. 알았음? 알았음? 오케이? 자, 그 다음.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27번 가자. 자, 이번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 등장했네. 뭐 나왔어? 절대값. 절대값 쫄지 마라. 알았죠? 절대값 푸는 방법 뭐야? 우리한테는 결국. 절대값 푸는 방법이 뭐야? 진원아? 절대값 속의 부호 판단이겠지. 절대값 속의 양수면. 그냥. 절대값 속의 음수면. 뭘 바꿔? 양수로. 정확하게는 부호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맞나요? 자, 가자. 그때 잘 봐. 결국 첫 번째 녀석 리미트 밑에 x가 어디로 간다 돼 있어? 5 플러스. 맞죠? 그걸 보고 fx의 식을 써보자. 어떻게 쓰면 돼? 분모 뭐예요? 분모 뭐예요? 분모 뭐예요? 절대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 그냥 없애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현재 x가 어디 있잖아. 5보다 크잖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현재의 위치라고 얘기했지. 5보다 크니까 분모 양수잖아. 됐어요? 분자는 그대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리미트. 5 마이너스다. 자, 분모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풀어야죠. 현재 x가 어디 있어요? 5보다 왼쪽. 크다 작다로 얘기하면 5보다? 그러면 x-는 양수와 음수야. 음수면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분모는 그대로. 맞냐? 근데 분모 어때, 얘들아? 인수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분모 문제 어때? 생김새가 똑같은 게 있지. 됐음? 얘 극강은 뭐겠어요? 분모 마이너스. 부호는 그냥 앞에다 붙일게. 얘 어디로 가요? 얘 어디로 가요? 지수? 어디로 가요? x가 결국 어디로 가는데? 얘도 됐음? 끝. 됐나요? 둘이 뭐 하래요? 빼래요. 답은 얼마? 14. 알았죠? 오케이? 절대값 쫄지 마세요. 현재 x가 어디에 있는지 5 플러스 5 마이너스 너희들이 붙여주면 됩니다.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의 위치, 즉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부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클 때 작을 때 쪼개지 않냐? 결국 클 때 작을 때 쪼갠다는 거는 너희들이 두 개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쪼개서 너희들이 극한값 찾아주면 돼요. 얘 얼마야? 얘 얼마야? 같아달라. 그러면 얘 얼마야? 하고 얘기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 없음 하면 되는 거지. 알았죠? 지금은 너네한테 절대값을 푸는 기본 문제, 범위를 지가 5 플러스 5 마이너스 쪼개놨지만 나중에는 너희들한테 직접 쪼개라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2보다 클 때 작을 때, 즉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정확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사람이랑 생각을 하세요. 절대값 속에 부호 알아 몰라? 절대값 속에 x-1 부호 알아 몰라? 알죠? 왜요? x가 2를 향해 가고 있잖아. 지금 x가 2를 향해 가고 있어. 2보다 크면 말 그대로 2보다 크니까 양수지. 2보다 작으면 내가 지금 x가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2가 여기 있다 치자. 2를 향해 2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2보다 좀 왼쪽에 있다. 몰라 멀리 있어 내가 지금? 2에 거의 근접했다 그랬지. 그럼 이미 나는 뭘 지나왔어? 1 지나왔죠? 1보다 커요. 2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입니다. 알았죠? 이런 거에서 또 낚이지 말고. 자, 절대값 패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간다? 가우스. 가우스는 뒤에서 따로 할 거예요. 풀지 마세요, 숙제로. 그렇다고 다 지우라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해야 된다. 가우스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도 물어보기 시작하는 과목이 바로 수투입니다. 학교에서 내요.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할 거고. 자, 이제는 뭐야? 39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찾으세요. 극한값 존재의 정의 다시 한번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였다? 아까 내가 처음에 썼던 거 있잖아. 그거는 x가 a를 향해 갈 때. a를 향해 갈 때는 우극한 정확한이 같은 값으로 나올 때. 맞아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 안 존재냐?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극한값 존재의 정의가 뭐였는지 내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내가 그거 천천히 설명했잖아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합니다의 정의가 뭐였어? A를 향해 갈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은 그리고 같아지면은 그게 극한의 존재지. 무한히 클 때는 뭐라고 했니 내가?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 하나의 값으로 간다면 존재고. 얘들아 1시간 전에 수업했어. 자, 이렇게 휘발성이 높아요. 공부를 해보면. 그치? 근데 내일 하면 까먹어 안 까먹어? 오늘 하세요. 그러니까. 자, 영어 학원도 국어 학원도 과학 학원도 수학 학원도 다 리셋했지. 오늘부터 니들이 습관을 길러봐. 영어 수업을 하면은 그날 숙제를 끝내봐. 수학 수업을 하면은 그날 숙제를 끝내려고 해봐. 오케이? 그게 맞아요. 그 다음 수업 전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물론 우리 수업은 월 수니까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좀 늦게 너무 늦게 가가지고 혹은 뭐 밥 먹고 뭐 하고 하느라 일찍 잤다면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게 맞지만 수요일 수업 숙제는 수요일 날 당일 날 혹은 목요일 날까지 끝을 내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요일 날 숙제 왜 목요일 날 안 했어? 목요일 날 영어 숙제에서요. 목요일 날 영어 숙제 왜 해? 금요일 날 영어 수업이라서. 이런 사람들 많지. 그 습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날 받은 숙제는 그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휘발성 높다고. 근데 영어 단어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단어들 보면은 주로 어때? 많이 써왔던 거, 너무 많이 본 거. 영어 지문에서 한 번 읽은 것들이 주로 남잖아. 외웠지만 한 번도 지문에서 보지 못했던 거 혹시 솔직히 다 까먹었지? 쓰면 쓸수록 기억이 잘 남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유형 첫 번째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배우고 나면은 유형 1번을 풀어봐야 기억이 남아요. 풀지 않았으니까 내일 되면 까먹는 거고 1시간 지났으면 까먹는 거야. 하물며 내가 수업 중에 풀었던 것조차 지금 너희들 까먹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번 학기부터는 너희들의 습관 자체를 고치세요. 알았어? 학교 숙제도 마찬가지야. 뭐 숙제가 이번 주에 많아서요. 그날 당일날 다음날 끝내려고 해봐. 학교 숙제도 나오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냐? 자, 패스.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자,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찾아봐. 1번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봐야 되지. 왼쪽 어디로 가고 있어? 오른쪽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 존재해요, 안 해요? 둘이 같지만 값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가고는 있지만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 안 존재? 안 존재.
2번 극한값 존재 안 존재? 아예 달라요. 다르기까지 하니까 안 존재. 3번 극한값 존재 안 존재? 안 존재. 왜? 왜? 진아나? 아이씨, 안 만나서 말고 수학적으로 좀 이름을 붙여서 얘기해봐. 내가 뭐라 그랬어? 좌악한 우악한이 달라서. 어? 너희들의 용어로 바꾸지 말고요, 여러분. 자, 지수야, 4번 극한값 존재 안 존재? 왜요? 그렇죠. 자, 5번 존재해요, 안 해요, 민서? 해요. 좌악한 우악한이 어때요?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죠. 그게 뭔지는 아직 수치는 안 나오지만 일단 이건 값이잖아. 얘처럼 무한히 커져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알았죠? 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뭔지 이해하겠죠? 그럼 지금 여기 유형 41번, 42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식 또는 그래프. 자, 유형 1번에서는 그래프, 유형 2번에서는 식. 지금 이건 유형 4번인가 5번인가까지 왔어. 얘 식이야, 그래프야? 문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유형 1번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인지 유형 2번처럼 식으로 가는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알았어요? 너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5번으로 갈 건데 이거는 사실 극한이라서 뭔가 독특한 거 전혀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는 앞에 수학 상에서부터 항상 해오던 작업이에요. 얘들아, F 안에 X 플러스 1이 좋아? X가 좋아? 이 안에 X가 있는 게 좋아? X 플러스 1이 있는 게 좋아? X가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자, 그러면 만약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뭐 하면 돼? F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 불러요? T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에 뭐로 바꿔요? 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대문자X로 해도 상관없고 A로 해도 상관없고. 알았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녀석은 그냥 읽으면 되지. 얘는 생략한다. 너희들이 답으로 구해봐. 다시 홀수 숙제네. 알았죠? 그럼 얘는요? 자, 옆에다 따로 쓸게.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간다? 1 플러스를 향해 간다. f 속에 뭐 들어가 있어, 얘들아?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 f 속에 식이 들어가 있다. 뭐 해야 되겠어? 치환. 이거는 수2뿐만 아니라 수1에서도 수학3에서도 수학하에서도 항상 해오던 작업입니다. f 속에 들어가 있는 x 마이너스 1을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이제 식 고쳐 쓴다. 리미트 F 속에 이제 뭐 들어가면 돼? T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도 X가 있어. 그치? 원래 X가 있었어. 이제 뭐 해줘야 돼? T로 바꿔줘야 되겠죠. T가 어디로 향해 가겠어요? 얼마? 2. 왜? X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X에 1 넣어봐. T는 어디야? 0이지. 됐죠? 됐어요? 자, 그런데 뒤에 뭐 붙어 있어? 플러스 붙어 있어. 그럼 여기는 너희들이 고민해야 돼.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절대로 아닙니다. 얘가 플러스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 x는 어디 있어요? 1보다? 1보다 조금 커요. x가 1보다 조금 큰 놈에서 1을 뺐어. t는 요 놈은 뭐야? 여보세요? x가 현재 1보다 아주 조금 크다고요. 현재 x값 1보다 아주 조금 커요. 오케이? 거기서 1을 빼봐. 어떤 수인데? 0점 몇? 0보다 조금 큰 수잖아. 0 플러스 0 마이너스야. 알았어? 시연할 때 너희들이 값을 어디로 가는지의 값을 너희들이 찾아주는 거야. 그럼 플러스면 플러스잖아요가 아니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x가 1 플러스로 가는데 f 속에 여기에 1마이너스 x가 있어. 그래가지고 f 속에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뭐 해줄 거야? 1마이너스 x를 뭐 해줄래? t로 치환을 하고 싶어. 그치? 그럼 리미트 x 아니 뭐래? t가 어디로 간다? 요 좀 이따 고민하자. f 속에 뭐 들어가면 돼요? t 1-x를 내가 t로 바꾸겠다고 했잖아. 그치? 자, t가 어디로 가겠어? 일단 x가 어디로 가니까? 1을 향해 가니까 1 넣어주면은 t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1만 보면은 0으로 가는 거 확실해요. 근데 얘가 1 플러스야? 현재 1보다 커, 작어? 1보다 아주 조금 큽니다. x에 1보다 아주 조금 큰 수를 넣어봐. 얘는 어떤 수가 나와? 0, 뭐보다 조금 작은 마이너스 0. 몇 나오겠지. t는 현재 0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가 될 수도 있다고. 플러스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고민을 하면 돼. 현재의 위치를 잘 생각하세요. 알았음? 민서 알겠어? 자, 계속 갑니다. 치환은 역시 당신들이 해와요. 몇 시야? 50분이야? 18분? 뭐? 알았어. 좀 이따가. 그리고 54번, 55번 별표 치세요. 54번, 55번 별표 치세요. 졸라 중요한 겁니다. 학교 시험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너희들의 숙제야. 얼마 안 나갔지? 진짜 뭐밖에 없어. 그래프로 극한 계산해보기, 식으로 그래프 계산해보기.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풀 수 있죠? 수요일까지. 알았음? 요 정도 속도로 유지할 거야. 이번 방학 수업. 할만하냐? 미루라는 얘기 아닙니다. 미뤄도 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미루면 안 됩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특강 얘기 잠깐만 하고 가자. 원래 특강 얘기 녹화 안 하는데 석준이가 안 와가지고 특강 얘기 좀 하자. 녹화 좀 하자. 자, 요번 방학 때 너희들을 위한 특강 2가지가 개설됩니다. 알았죠? 어느 과목이냐면 고3 때 배우는 2가지 과목이 개설돼요. 미적분과 확통. 자, 대상은요. 얘는 당연히 현재 고2에 문과 갈 예정인 사람들. 얘는요. 현재 고2에 이과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요. 수학 하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돼요. 수학 1 필요 없고요. 수학 2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 상하, 그 중에서 수학 하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문과학생들 모두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확률과 통계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문과 갈 학생들한테 이번에 들어보자라는 특강의 가장 마지막 특강이 될 거예요.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문과 특강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꼭 들을 필요는 없어. 내가 필요하다면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3학년 여름방학 때 특강 없어요. 지금이 수학은 마지막 특강이라 생각하면 돼. 알았음?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수학을 좀 올려야 되겠다, 성적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과 사람들은. 왜냐면 확률과 통계 굉장히 쉬워. 문과 과목이라서 굉장히 쉬워요. 물론 이과들 중에 좀 자신 없는 애들이 확통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애들은 사실 극소수라서 사실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3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 하기에는 너무 빡세. 그리고 수학 하 때의 내용이 너무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라서 거의 수학 하의 경우의 수가 제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 하는, 즉 너희들의 문과 가는 사람들 마지막 특강인 이번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는 확통은 포인트가 뭐냐면 수학 상에서 수학 하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수학 상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2가지를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자, 수학 하는 원래 수능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수능 범위 아니죠. 하지만 수능에서 또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수학 하에 나오는 경우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경우의 수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능 범위라고. 문과 사람들은. 알았음? 근데 너네 기억나지? 여기 경우의 수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어? 아니, 이 상황에 내가 NPR을 써야 될지 NCR을 써야 될지 너무나도 헷갈렸을 거야. 그게 이제 NPR과 NHR까지 추가가 되고요. 팩토리얼 열심히 막 써갈 거예요. 상황이 훨씬 복잡해져 갈 겁니다. 거의 너희들의 체감 난이도는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저기 수원에서의 수열 파트처럼. 수열이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 오케이?
너희들이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규칙성을 찾아서 식을 세우는 거 있지. 그것처럼 너희들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서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 중복순열을 쓸지 중복조합을 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지 원순열을 쓸지를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확률과 통계의 처음에 경우의 수예요. 거기가 메인 테마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확률 파트 진행합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근데 그 중에서 통계는 지 혼자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뺄 거예요. 여기까지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률이라고 해서 뭔가 독특한 게 있다 없다? 뒤에 마지막에 배우는 녀석은 좀 달라요. 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결국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너희들이 경우의 수만 계산을 하기만 하면 확률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 파트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경의 수는 뭐야? 뒤에 나오는 활용도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너희들한테 연습시키고 싶은 게 이번 여름방학 때는 딱 봐도 뭐겠어? 경우의 수를 연습을 해보자예요. 알았죠?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서 식을 올바르게 세워보기. 그게 요번 여름방학 때의 특징이고요. 딱 6회로 끝납니다. 몇 주? 딱 3주 만에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 방학 때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마지막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수학을 빡세게 공부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웬만하면 좀 하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좀 수학을 조금은 너희들도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다시 말하지만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과 3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너희들을 위한 특강 개설 안 할 거예요. 할 것도 없고 문과 사람들. 알았음? 물론 나중에 수원수도 부족하겠지. 내가 지금 수원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다음 학기 내신 시험이랑 3학년 때 보는 내신 시험이 더 중요하잖아. 수능보다도. 그쵸?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약간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을 포인트로 맞춰놓은 거니까 너희들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게 이번 확률과 통계에서의 특징입니다. 교재는요.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알았음? 오케이? 자, 이게 문과 사람들을 위한 특강. 두 번째, 이과. 민서 하나밖에 없지. 솔직히 말해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은요. 수투라는 과목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투가 안 되어 있으면 듣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지금 수투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군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번 미적분 특강은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놨냐면 수투랑 흐름이 똑같음을 이해해서 수투를 제대로 공부하라는 것도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속도 빨리 안 할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극한부터 시작해서 극한 연속 미분에서 끝낼 거야. 지금 우리 확률과 요거 수투 오늘 내가 설명했지. 처음에 단원이 뭐라 그랬어? 극한이고 그다음이 연속이고 그다음이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잖아. 내가 개념 설명이라고 하는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수업을 시작했어.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이거야. 자 이거 뭐야 수투 때 이렇게 배웠다 그치? 5분 설명. 자 그러면은 미적분에서는 뭐라고 보면 돼? 함수만 달라진 채로 똑같이 흐름 가져가면 돼. 알겠지? 자 문제 풀어봐. 5분 만에 개념 설명 끝나요. 그리고 남아있는 115분 동안 계속 문제만 풉니다. 미적분의 수업이 그래요. 민서 알겠냐? 수투가 흔들리면 미적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수투가 안 되면은 듣기 힘들다. 수업을 듣기는 힘든 거는 전혀 아니에요. 수투를 하면서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게 미적분입니다. 알았음? 그래서 내가 지금 요번 방학 때 하는 미적분 반은요. 심화반을 위한 특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두는 거야. 중하위권. 알았냐? 상위권 애들한테는 그래서 너희들이 듣고 싶으면 들어라고만 얘기해놨어.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들어줘야 돼. 민서 알겠냐? 수투에서 이 흐름이니까 이렇게 풀어보자. 대상 함수는 그냥 다항식일 뿐이에요. 미적분으로 가면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대신에 대상 함수만 달라져 있는 거야. 지금의 fx는 끽해봐야 2차 함수고 1차 함수야. 아니면 3차 함수고 4차 함수야. 다항 함수죠. 근데 미적분으로 가면 그 함수가 그냥 지수 함수로 로그 함수로 삼각 함수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흐름은 똑같아요. 극한의 정의 바뀌니? 아니 똑같아.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비교하기고 극한 존재하니 안 하니 물어보는 거고. 알았어? 그래서 미적분을 배우면서 수투를 좀 익혀가라는 의미로 미적분 특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 수투 처음이니까 안 할래 말고 나 수투 자신 없으니까 수투에 올인할래 말고 수투를 위해서 미적분을 같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역시 자체 교재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센이나 RPM 정도의 수준으로만 만들어 둘 거야. 알았냐? 민서? 자, 그래서 얘네들도 6회 완성이고요. 딱 3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 좀 쉬고 싶은데 싶은 사람 요 3주가 실제로는 4주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 한 주 통째로 우리 쉬어요. 알았음? 통째로 특강이 날라갈 거야. 그래서 6회 완성으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고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부담 없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수업 중에 웬만하면 많이 다룰 거고 확통도 미적분도. 알았음? 오케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특강을 짜놨으니까 혹시 특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겐톡이나 단톡방에 질문을 하시고요. 알았죠? 오케이? 요일은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월수일 거야, 월수. 뭐가 1시고 뭐가 3시인지 까먹었다. 하나는 1시, 3시고 하나는 3시, 5시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번 특강들은 주말반이 아니라 주중반을 위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 특강은 주말반이 포인트였어. 근데 요번에는 주중반이 메인입니다. 알았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시고. 자, 오늘 유형 7번까지인가? 뭐 숙제라고 했죠? 오늘 클리닉 시간에 요거 연습하다가 가세요. 요번 방학 동안까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방학 동안까지는 아마 클리닉 시간에 시험 거의 안 볼 겁니다. 거의 숙제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한 숙제를 해가라는 의미니까 클리닉 시간에 숙제하고 다 못한 것들 집에 가서 더 하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숙제를 클리닉 시간에 어떻게 보내면 좋겠어? 유형 1번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모든 문제 다 풀래? 아니면 유형 1번 건드려보고 유형 2번 건드려보고 유형 3번 건드려보는 식으로 해서 배운 내용 다 건드려보고 갈래? 당연히 다 건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알았죠? 오케이? 그래요. 수고드렸습니다. 잘 가요.